어, 기본적으로 이 공부인데요. 근데 좀 똑같은 것만 하면 또 재미는 없고 좀 새로운 걸 속에서 자꾸 이제 익혀나가고 통합해 나가고 정교화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음지식에서 우리는 이 구성주의,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삶은 늘 구성한다는 거죠. 구성한다는 거. 그래서 7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우리 경험이 환경과 또 나와의 상호작용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만든다는 거에 초점을 두는데요. 우리는 명상에 비우는 거 좋죠. 마음 챙김에 나를 바라보는 거 좋죠. 근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좀 등한히 하기 쉬운 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히 명상하시는 분들이 좀 긍정 심리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시 조금 전에 화면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긍정 심리 파트 이 부분을 좀 오늘 특히 구성주의와 관련해서 새날이니까 좀 새로운 의미를 한번 담고 싶은데요. 올해가 호랑이 해라 그래요. 그 카톡에서 오는 그 이런 새해 인사를 보니까 호랑이 그림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쓰죠. 아마 호랑이 이렇게 호랑이 호인데 이 호자와 관련해서 하나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 호연지기 오늘 긍정심리의 그 웰빙 인지 중에 호연지기를 담고 싶네요. 여기서 호연지기 호자는 호랑이 호자는 아니죠. 아시다시피 이 넓을 호자죠. 이게 자연할 때 연자고 호연지기 네 이렇게 돼 있죠. 호연지기 같은 호자기 때문에 오늘 한번 호랑이 호는 아니지만 넓을 호자에 호연지기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어, 호연지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특히 뭐 남성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나요? 사람이 좀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 근데 요즘은 뭐 남녀 차별이 없는 시대죠. 남녀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호연지기를 좀 기르자. 좀 뭐 호탕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들이? 호연지기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어떤 분은 산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넓게 바라보면 마음이 탁 트이고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드는 거. 마음이 이렇게 쪼잔하지 않고 마음이 아주 넓어져 있는 그런 상태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 느낌 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 호연직이라는 말은 이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 이 공손추라는 분의 그 질문을 통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호연직이라고 그럴 때 맹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얼른 떠오르기 쉬운 그 넓은 마음 상태, 거리낌이 없고 그 좁지 않고 넓은 마음 상태 같은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 음, 저걸 빈화면 갈까요? 빈화면이 몇 번이었죠? 맨 마지막이었나요? 21번 맨 마지막. 네. 어, 의, 의롭다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의로움. 혹은 양심, 양심, 떳떳함. 내 행동이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다. 떳떳하다. 그럴 때 길러진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뭐 객기처럼 갑자기 뭐 용기 백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마음 공부, 정말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양성하는, 양성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성품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그 용기 백배하는 그런 것보다는 떳떳함, 내 행동에 있어서 의를 따르느냐. 공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견리, 이익이 보여지면 의를 생각해라. 여기서도 의가 나오죠. 우리 그 이를 보면 앞뒤 안 가리기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사는 세계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돈 관련해서 이익이 있을 때 물불 안 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할 일도 많죠. 뭐 이래가지고 사실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사실 저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온전하게 지혜롭게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이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 머리 좋다는 사람도 좋은 대학 나왔다는 사람들도 깜빵 가잖아요. 그 왜 깜빵 가요? 그 의를 지키지 못하고 이에 눈이 멀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특별히 뭐 교수라서 이익과 관련된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러지, 제가 무슨 경제나 무슨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눈앞에 그런 일들이 좀 많겠습니까? 그럴 때도 정말 내 한 몸,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저도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런 직책에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경제 활동을 하거나 아니 경제적인 일에 특히 큰 일을 하거나 뭐 정치를 하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일상생활에 이익되는 일이 많아요. 작게 크게. 우리는 늘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그때 의의를 따지나 의의를 헤아려 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 올 한 해 호랑이 해에 호랑이 호자를 떠올리시면서 이 기억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올해가 호랑이 호니까 올해 한번 호연지기를 길러보자. 올해의 긍정심리 수행, 내 마음을 양성한, 내 마음을 쓰는 그런 긍정심리 수행에서는 호랑이 해니까 호연지기를 길러보면 어떨까?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양심, 이것대로 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의나 양심이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익 보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의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의를 생각하는 거야말로 가장 이익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의와 이가 어찌 보면 동양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둘이 아니지 않은가. 진심으로 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이기를 실현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야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돈만 벌려고 하고 내 이속만 차리다가 그래서 아파트도 커지고 아파트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을 때 편안할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부를 그것도 뭐 보통 일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렇게만 살았을 때 과연 죽을 때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나라면은 죽을 때 후회하겠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우리 동기 상태 이론. 동기가 없으면은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죠? 그 동기가 핵심입니다. 어떤 동기를 나는 추구할 것인가? 그럴 때 이런 그 고전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의롭게 사는 거야말로 나를 위한 길이구나. 이와 의가 둘이 아니구나. 진심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돈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돈을 뭐 무슨 돌과 같이 보고 고사리만 캐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 전혀 아닙니다. 균형이죠, 균형. 근데 그 가장 축이 되는 것은 바른 삶, 올바른 양심대로 사는 올바른 삶. 이런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 이 동기를 확립해야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정말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지를 알고 그 삶을 살 때 내가 떳떳하잖아요.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떳떳하지 않게 살 때 10억 번다면 떳떳하게 살면서도 1억 벌 수 있다. 그럼 1억 갖고 잘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 때 내 마음이 떳떳할 때 호연지기가 길러진다. 그거야말로 온전한 행복이겠죠. 우리가 MPPT 마음 공부에서 추구하는 게 성장을 통한 행복이잖아요. 그냥 행복이 아니라 그냥 행운처럼 밖에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살피고 양성하면서 건강한 나들을 육성하면서 얻게 되는 행복이잖아요. 호연지기의 나를 양성하면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넓은 마음, 시원한 마음, 떳떳한 마음, 그 정말 행복한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올 한 해 호랑이 해에 호자를 기억하면서 호연지기를 종종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내 동료들,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상사, 직장 후배들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숙고하는 삶. 우리 소크라테스 몇 번 인용했죠?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다.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숙고를 해봐야겠죠. 어떤 게 의로운가? 어디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떤 게 의로운 건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적어도 관계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긍정심리 수행에서 자비수행 많이 하잖아요. 자비수행, 너그러움, 이렇게 품어주는 이런 것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그게 의롭다 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뜻대로만 주장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강압하거나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조금 더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 자비로운 마음이고 또 그것이 의가 아닐까요? 내 이익 보려고 하는 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마음하고도 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정말 어떤 게 의로운 것인가 그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순간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저 같으면 또 제자들과의 관계
이런 여러 관계에서 또 같은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 이런 데서 그 발음을 생각하고 그것이 또 자비하고도 연결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기를 설명할 때 접근 동기, 회피 동기 이런 구분도 했었죠. 가급적이면 접근 동기로 살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피 동기도 불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회피 동기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자.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최소한 내 삶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죠.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 누가 뭘 청탁할 때 그거를 단호히 배격할 수 있고 뭐 이러한 내가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회피 동기의 삶도 적어도 최소한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끄럽지 않은 삶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접근 동기로 또 생각해 보면요. 조금 다른 각도예요. 의로운 삶 혹은 바른 삶, 바른 삶이라고 할까요? 바른 삶.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양심대로 산다 그럴 때 누가 보더라도 뭐 흠잡을 데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뭐 욕은커녕 뭐 조그마한 흠집도 잡을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또 그런 바른 삶, 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좀 선을 행하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바른 삶, 용어가 좀 적절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체를 바른 삶이라고 한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삶이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회피 동기는 내가 스트레스 없는 삶, 스트레스 없는 삶이 반드시 웰빙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스트레스 없는 삶이 반드시 웰빙의 삶은 아니다.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면 이거 좀 지워야겠군요. 우리가 정신 건강의 삶을 사는 것과 정신 불건강의 삶을 살지 않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조금 애매한가요? 내가 정신 불건강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것과 정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건 좀 달라요. 이게 축이 조금 달라요. 관계는 있죠. 관계는 있지만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건 좀 국가랑 관련 지면도 좋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관심 갖기를 대부분 국가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 정신 불건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에서는 주로 보게 되면 정신 불건강을 좀 통제하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근데 우리 서울심리지원센터는 어떻죠? 서울심리지원센터는 정신건강을 추구합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성장을 위한 그런 기술들, 지식들을 교육해 주지요. 물론 경미한 심리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이런 노력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불건강을 제거하는 것이 건강을 담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건강을 줄이는 일과 건강을 누리는 일은 다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과 웰빙을 늘리는 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회피 동기도 중요하고 접근 동기도 둘 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조금 연결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자칫 양심대로 산다 그럴 때 내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 하지 않는 것, 이런 정도의 그 소극적인, 그렇죠, 그 소극적인 바른 삶이 아니라 적극적 바른 삶,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네요. 소극적 바른 삶, 소극적 의로운 삶, 혹은 적극적 바른 삶,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적극적인 바른 삶, 소극적인 바른 삶, 적극적인 소극적인 의로운 삶,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내와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뭔가 좀 상처 주지 않는 말을 안 주려고 뭐 노력한다든지,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지 않은 말 안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말, 상대를 도와주는 말.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에 있어서 마음사 이론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환경이 돼주면서 공진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75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 공진화 말씀드릴 때. 그래서 상대방의 지금은 겉으로 볼 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도, 남편에게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도, 아내에게 정말 그 싫은 부분이 많아도 그 사람 마음도 사회다. 잘 들여다보면 희미하지만 그 사람에게 밝은 부분, 좋은 부분, 건강한 부분이 있다.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실직 때문에, 뭐 명퇴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이런 불건강한 나가 지금 많이 득세하고 있어. 그러나 그 사람한테 여전히 있는 밝은 부분이 있다. 그런 그 부분에다가 빛을 쏘아주면서 그 부분을 자꾸 각성시켜주면서 일깨워주면서 그 나와 자꾸 소통하면서 그 희미하지만 그 건강한 나가 자꾸 마음 무대에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바른 삶, 단지 내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잘못된 말하지 않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바른 삶, 소극적인 소극적인 양심, 소극적인 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적극적인 양심, 소극적인 소극적인 양심이 아닌 적극적인 양심을 추구할 때 소극적인 바른 삶이 아니라 적극적 바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정말 이 호연지기, 맹자께서 말씀하신 호연지기가 우리 마음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